자, 일단은 오늘 교정학 수업 전략은 2시부터 2시 50분까지. 교정학 한번 보셨어요?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랬고. 보셨어요? 안 보고. 그래. 교정직 하죠? 보호관찰직은 범위가 조금은 작고, 교정직은 교정학까지 이래 하는 거. 예컨대 저는 박준희 우리 학원 항공에서 작년부터 담당을 했고, 물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 이름 부르지 말았고 해가지고 안 부르고. 원래 시험 한번 쳐봤어요? 좀 안 치보고. 그래요. 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거의 비슷해. 수험 전략. 다른 거 없고 열심히 해라 하는 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똑똑한 사람은 혹시나 우리 예를 들자. 교정 공무원도 좋고 검찰직도 좋고 되면 참 좋습니다. 경찰도 좋고. 나이 30인 사람이 대구에 아까 저 휴식 시간에 누가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여자분인데 30에 돼도 교정도 그렇고 공무원 돼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65세까지 할 거야. 남자분들은 군대 2년 하면은 37호봉 좀 돼. 대충 한번 이름 없이 할게요. 30살에 되면은 65세까지 대충 한다 하면은 연봉이 평균이 5천만 원 한다 하자. 35년 평균 더 될 거야. 5천만 원 잡으면은 얼마 버는 줄 압니까? 35년 곱하기 5천 하면은 3, 5, 15, 5, 15, 17억 5천, 최하 17억 5천, 18억 벌어. 65세부터 85세까지 평균 연령 동안에 연금 받는다 하면은 그것도 20년 받으면은 한 5, 6억 받아.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고 어떤 리크루트 회사가 10년 전에 계산하니까 지금은 누가 어제 묻더라 수업하는데 공무원 경쟁률이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래 조금 떨어지긴 떨어진다.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공직에 대해서 회의가 있고 이직률이 높다 하더라고. 지금 경찰도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온 데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높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왜 보면 냄비 근성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나 여기 온라인 듣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연세 든 사람들은 그래도 공직이 안전하고 낫다 할 거예요. 꼭 부탁이라. 투자해봐요. 진짜 투자해볼 가치가 있어요. 지금 6월 22일이니까 벌써 내년 시험이 10달도 채 안 남았대. 진짜 10달도 안 남았대. 자, 하여튼 오늘 하는 것이 교정학이다. 일단 교정학의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기본 이론반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기본 이론반 강의 계획 요거 단원 출제 기준 그다음에 그 있네 맨 옆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래. 1년간 연간 계획서. 아직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놨다. 7월부터 개강한다. 교정학은 본 학원에서는 금요일 날 9시부터 2시까지 한다. 꼭 기억해놔요. 알았어요? 금요일 날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하면은 7월 8월 동안에 8주 완성하고 되겠지? 그 다음에 9, 10월에 또 한 번 완성하고 9, 10월에 하반기 들어가는가? 11월, 12월에 하여튼 2달 완성으로 기출문제하고 이런 거 해. 하반기를 가지고 기본 이론반 한 2번 하고 하여튼 치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따기 힘들지만 교정학하고 형사소송법은 거의 만점 작전 회의 때 내가 강의하면서 들은 분들도 있고 우리 듣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면 막 나오지 마라 했는데 듣지 말고 이렇게 교정학 아마 7월 다음 중간 그 다음 주에 개강이 될 거예요. 좀 듣도록. 책은 우리 아직 학원에서 안 정해지 싶은데 책은 정해줄 거예요. 김지훈 씨 건가 아마 해가지고 2권으로 돼 있다. 2권. 하여튼 나중에 가면은 학원에 시킨 대로 지금 대충 출제 경영하고 나도 한 2년 전에 우리 학원에서는 지금 올해도 그렇고 교정직은 꽤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 작년도도 최종 2명, 올해도 지금 필기시험하고 이게 지금 합격하는 친구가 있을까? 구미 친구 하나 여기 있는 친구가 보니까 누구라고 안 해도 친구가 보니까 합격했다 하는 거더라 필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특히 나이 드신 친구들한테는 영어가 관건이다. 진짜. 영어 한 막 95점 먹어 놓으면은 합격 금방 한다. 작년에 된 둘이도 보면은 하나는 안동 교도소 있고 하나는 저 논산 교도소인가 대전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 보면 저 특히 논산에 있는 친구들 대전 지방청에 쳤는데 그 친구는 영어 참 잘하더라. 아주 잘하더라. 그러고 고등학교도 똑똑한데 나왔고 이러고 있다고 똑똑한데 잘하더라. 막 영어 딱 하면 치지만 뭐 몇 달 공부 안 했다. 진짜 교정직에 좀 거짓말 못해 이 사람은 6개월 공부 안 했다. 내한테 강의 2번이나 듣고 내 나중에는 끝에서 시간 낭비니까 나오지 마라. 학원에 있으면서 혹시나 꼭 잘 모르는 거는 한번 질문하자. 그 정도로 얘기해 줬어. 아주 예의래. 그러고 형사소송부터 처음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검색도 잘하고 내한테 내가 하면은 긴가민가 하면은 검색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알려줄 정도로 그렇더라. 하여튼 연간 계획서 하면서 4월달 지금 4월달 했는데 4월달까지는 강의 없다. 4월 초에 시험 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라. 7, 8, 9, 10, 11, 12 6달하고 9달밖에 안 남았네. 그죠? 아 바쁘다. 아직도 지금도 못 정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 못 정하고 있는 친구들. 해서 강의 내용은 그 밑에 한번 보래. 기초 정립, 중핵 단원별 특강, 아강기 문제. 이 전부 다 단원별 특강, 아강기 문제 이런 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기출 문제다. 2016년부터 2023년도까지 나온 거 있지. 그런 걸 문제로 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화 단계, 직전 특강, 결정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래 해놨다. 꼭 연간 계획이고, 그 다음, 그 한번 기본 이론반 강의 계획은 7, 8월 매주 금요일 9시. 그리고 또, 내 이름이 박준인데 여기다가 휴대폰도 거기 있다. 뭐 어떻게 질문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하고. 지금 오늘 안 나온데 교정경채 요번에 합격하고 필기에 합격했는데 교정경채 경력 채용했는데 간호직에 합격했는데 필기는 합격하고 나중에 체력장 연습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골절을 해가지고 시험 못 쳐 떨어진 친구가 있다. 나이 좀 든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진짜 교정직, 소방직, 경찰직은 체력시험이 좌우한다. 진짜 이게 좌우한대. 옛날에 경찰을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는 5명 모집하면 7명 정도 뽑았어. 1.5배까지도 안 뽑았어. 1.2배. 필기시험 되면 거의 되는 걸로 됐는데 요즘은 왜 체력을 원하는 직업은 보통 2배수 이상 뽑는데 뽑아가지고 떨좋게 시작하는 거라. 그것도 우리 그것도 체육 점수도 점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 경찰도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정직도 준비하면 꼭 지금부터도 여기 앉은 분들뿐만 아니고 조금 준비해라. 교정 그거 왜 몇 초 내도 하고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제? 그거
아까 어떤 여학생 원래 7월달 시험 치는데 뭐 60 몇 대 1 됐는데 혹시나 떨어지면 교수님 교정직으로 옮기려고 해도 지금 난 체력이 8, 9평이 안 됩니다. 하거든. 그 남의 일이 아니대. 해봐라. 뒤다. 진짜 지금부터 준비해. 책정합니까? 그래. 과락은 안 먹나? 과락 먹고 이런 거 없나? 그 준비해야 된다, 그거. 에이? 이것도 그죠? 준비해야 된다. 자, 좋다. 자, 그래서 교정학과 기본 강의 계획 한번 보면은 기본 이론반 강의 계획은 역시 8주. 그러다 부족하면은 맨 뒤에 보강. 앞에 형사 정책과 교정학 이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좀 내가 할 테니까. 이거는 왜? 이거 안 되는 걸 왜 갖다 놨노? 되네. 좋다. 이게 우리 그 강의 계획서 보면은 8주로 해놨잖아. 요 교정학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교과목이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 형사 정책 하고 그 다음에 교정학. 그런데 형사 정책이 뭐냐 하면은 형사 정책은 다른 거 없대. 범죄 원인이 뭐고, 알았지? 범죄 원인이 뭐고, 크게 보면은 범죄 원인 두 개 돼. 소질이가 아니면 환경이가 일이 되는 거라. 범죄 원인. 범죄는 타고난다. 봐라. 유영철이 같은 놈 그걸 가지고 보면 26명인가 아니서 토막 살해하고, 보통 사람들은 길가 가다가 로드킬 당하는 동물 봐도 이래 그래 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유영철이 같은 놈은 26명을 그것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예컨대 안에서 뭐 억울해가 직업이 뭐 그래가지고 때로는 어떤 매춘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약자들만 골라가지고 죽이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고 실톱 같은 거 사다가 토막토막 살해하고. 그럼 우리도 봐라. 사람은 운전하다 보면 실수로 사람을 치어 죽일 수 있다. 과실치사다. 그런데 어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노? 어떤 사람은 딱 치우고 나면 당황해가지고 막 사람 꺼안고 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 막 꺼안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딱 치우고 난 다음에 어떤 놈은 누가 받는 사람 있나 없나 해가지고 딱 보면서 지를 은폐시키면서 야가 죽었나 안 죽었나 덜 죽었으면 뒷받고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기하고. 자, 그러면은 범죄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이게 범죄의 원인은 소질이냐 환경이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라. 환경은 여러분들 CCTV가 없고 가로등이 없는 데서는 사고가 잘 나나 밝은 데서는 하나. 이건 환경이라니까. 이해갔지? 이래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범죄 원인은 소질이다. 롬브로조 같은 학자는 이탈리아 학자들은 범죄인은 벌써 타고난다. 범죄 타고나면 왜 하면 되노? 타고나 범죄는 생리적 범죄라고 롬브로조가 그런 걸 얘기해. 그 다음에 아니다. 범죄는 사회 환경이다. 환경만 잘 해놓으면 범죄 발생 안 한다. 이것이 환경론이다. 사회학. 이해가시나?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는 어떤 거 나오나 하면은 내가 말했지 소지다 환경 나오는 거 아니고 이런 말이야.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건 사회다. 범죄자가 아니다. 이거는 환경이가 소질이가. 환경이지. 그게 이제 누가 얘기했나? 그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면 학자들을 묻는 거라. 예컨대 범죄학자 박준희가 주장한
사상들끼리 연결된 것은 이런 거 막 있다니까. 그걸 범죄 원인론에서 나온다니까. 범죄 원인 요즘은 결론 소질과 환경이 융합됐다 하는 것이 범죄 원인론이야. 그래서 범죄 현상 여기서 2장이 제일 중요해. 2장이. 2장 중에서도 아까 말하는 범죄 타고난다고 중요한 거 아니고 미국에 있어서 범죄 사회학파들이 주장한 거가 제일 중요해.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강조해 놓고 할게.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 허시, 서들랜드 뭐 이런 거 해서 나온 사람들이 꼭 나와. 그 범죄들. 그러고 범죄 학자들 중에서 낙인 이론, 라벨링 이론, 낙인 이론자들이 잘 나와. 범죄가 잘 나오는 거 있어. 자, 그러면 범죄 원인을 알았으면은 자, 뭐냐 하면 형벌과 보안 처분 이런 거 가지고 예방도 하고 범죄 대책을 하는 것이 형사 정책이야. 아니, 형벌을 좀 엄하게 해야 되나? 그렇게 요새한다. 형벌을 엄하게 해야 되나? 가볍게 해야 되나? 이것이 바로 형벌론, 형사 정책이라니까. 왜든지 국가가 범죄를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라. 요새 교통범죄, 교통사고 안 일어나도록 하니까 이건 너무 심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교통사고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앞에서 30km 이래 해버리지. 밤낮 없이 30km 해버리기는 자, 범죄는 안 일어난다. 옛날보다 교통범죄는 준다. 그런데 뭐가 많이 올라가노? 30km씩 해가지고 평균 속도로 낮다 보면 기름하고 이런 거 소비가 많다. 천천히 끼르르 가면 안 그러나. 그래. 그리고 또 내가 늘 강조하는 거. 교통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지점 단속을 하나, 뭐 구간 단속하지? 어제 짜증날 정도로 구간 단속이 많지? 그거 잘못됐어. 잘못됐다니까. 구간 단속을 한 번에 보통 어지간하면 20km씩 땡겨버리고 어떤 내같이 멍청한 놈들은 내비가 아니서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아니서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내비가 떠드는데도 구간 단속 기간입니다. 구간 단속 기간인데 해도 걸리는 거야. 이거는 20km, 30km 이건 구간 단속하면 옛날 전두환 시절에는 전 고속도로를 구간 단속으로 다 해버렸잖아. 그러다가 걸렸다니까. 이거는 위헌이다. 하여튼 일군 형사정책. 형사정책에서는 시험 문제가 몇 프로 나오나? 한 45%. 100% 중에 40%, 45%. 뒤에 나오는 교정학이 이건 교정학이 한 55 내지 60% 나와. 교정학은 뭐래? 오리지널이야. 여러분들이 교정직에 합격해가지고 근무하잖아. 요새는 감옥이가 아이가 아니라 뭐라고 하노? 교도소라게. 아를 교정해가지고 내보낸다고 연기라. 교도소를 한다니까. 교도소하고 구치소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근무한다니까. 성적 되게 좋아야 어느 지방청에 시험 치려고 교정기 대구지방청이지. 대구가 그대로 많다. 왜 많나 하면 청송 진보 저 때문에 교정청 대구가 그래도 많대. 하다 안 되면 진보 청송 그거 가면 돼. 안동교도소하고 청송 진보하고 틀리대. 안동교도소는 시내고 청송 진보는 나도 학교 다닐 때 아들 있을 때 아들 데리고 그 견학 1년에 한 번씩 가보면 교도소가 무려 4개나 있었다. 그게 청송 진보의 전두환 시절에 80년도 만들어 놔가지고 많다. 그거 가면 관사도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는 벌써 80년도 만들기 때문에 한 몇 년 되노? 40년 다 돼가나? 그러니까 막 많이 낡았긴 낡았겠지만 그래도 잘해준다. 그거 가면 되지. 그러면 경주교도소는 보면 우량수도 노인네들 많고 김천교도소는 소년수들이 있고 대구구치소가 아마 대륜학교 중에 경산 넘어가는 대구구치소는 성적 되게 좋아야 간다. 되게 좋아야 대구구치소.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꼭 학교에서 기원하고 싶은 것이 대구교도소. 옛날에 하원에 있던 거 있지. 그게 다사로 합인으로 넘어갔는데 올 12월 달에 되면은 다 이사한단다. 다 이전한단다.
그거 아마 최신식으로 짓기 때문에 아마 근무와 여건도 되게 좋지 싶어. 그런데 지금 보고 거기도 그렇게 안 멀대. 저기 문양역 있죠. 다 사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호선 그 하기 때문에 출퇴근도 좀 되고 차 그거 갖다 놓고 막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지하철 타고 돼. 합의도 되고 되기만 되면. 근데 대구구치소하고 대구교도소가 성적이 되게 뛰어나야 돼. 작년에 됐는 친구 하나도 나이 좀 든 친구가 있었는데 39인가 하는 친구 지금 안동교도소 가 있는데 평균 한 85점 나왔다 하던데 나는 85점 같으면 잘한다. 이게 교정직은 여러분들 만점 작전 마해리 진짜 교정학하고 한 문제 놓치지 마. 교정하고 형소법은 된다. 충분히. 원래는 조금 보니까 그 친구 원래 구미에 있던 친구 보니까 이거 되겠나 싶은데 결국은 필기 통과하는 거 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위에 보면 좋은 시절이다. 여러분들 좋은 시절이다. 인기가 좀 적을 때 들어가가지고 되기만 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욕심 안 내고 어디 가서 그거 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어느 조폭 두목하고 연계돼 가지고 돈 좀 받고 뭐 하다가 잘리고 하지 말고 진짜 꼭 부탁이다. 자, 이걸 교정학은 어떤 거냐 하면은 말 그대로 교정시설, 구치소하고 교도소다. 이게 바로 이런 걸 말한다. 수용자, 지위, 처우. 여러분들 그건 알아야 된다. 수용자하고 수형자하고 형 집행에 관한 법에 나온다. 우리가 가장 잘 나오는 이 법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법이 여러분들 다 외우면 된다.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이 있어. 그걸 난 줄여가지고 형 집행법이라 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외우면은 한다. 그 법이 나온다. 수용자하고 수형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수형자는 기계를 쓰고 형의 집행을 사는 사람이고 수용자는 수형자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아직 재판받고 있는 사람 미결 수용자 또 사형 확정자 노역장 유치 있는 사람 이게 법에 딱 정해졌어. 고로 수용자가 조금 넓은 범위야. 그리 법만 알아가지고 하면 되고 그러고 이 형집행법에서 최고로 잘 나오는 거 혹시나 몰라도 괜찮아. 최고 잘 나오는 것이 노동의 작업이야. 교도 작업 많이 나온다. 진짜 많이 나온다. 교도 작업. 에이? 참 재밌다. 교도소에서 돈 벌어 나온다. 교도 작업하면은 봉급 있을까 없을까? 응? 봉급 있을까 없을까? 공장 나가고 하거든. 교도소서 하거든. 수용자들 봉급 있을까 없을까? 돈 벌어 나오거든. 교도소에서 저금해가지고 나온다니까. 봉급 그거를 임금이 아니라 왜 교도 작업도 어떤 형 집행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작업 장려금이라고 해. 돈은 줘. 작업 장려금 준다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박중희가 교도소에 있다. 10년 산다. 내 아가 아직 어린 아가 우리 와이프가 뒤로 산다. 하면 교도소에서 돈 작업 장려금 받아가지고 집에 보내줘. 그럼 된다니까. 이거는 임금이 아니고 우리 오늘 교정직 들어왔어요. 좀 늦었구나. 요 다음 시간은 또 형사소송법도 듣지? 좋아요. 그 뒤에 프린트물 좋다. 한 장씩 좋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그건 한 60% 나온다. 알았지? 60% 나오는데도 빤하다. 그다음 영역별 출제 빈도 해가지고 형사 정책의 45에서 50% 정도. 형사 정책도 이래 강의를 해보고 이래 공부를 해보면 나오는 분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꼭 부탁이다. 공부할 때 학원 강사를 믿고 시켜준 대로 하는데 안 나온다 해가지고 안 보질 마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은 어떤 식 사고를 가지나 하면은 수학 문제를 풀잖아. 풀면서 뭐라 하나 하면은
이 문제 나오겠다. 전에 언제 한번 나왔는 것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가. 에이, 나오겠나? 하면은 사람 머리라 하는 게가 덜 신경 써.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몇 년도 국가직에 몇 년도 형소법 문제 몇 년도 교정하게 나왔던 거다. 이해갑니까? 그래야 이 유형 그러고 나도 현직에 있을 때는 출제위원도 많이 가봤는데 출제위원 가보면 절대로 독창적으로 안 낸다. 요번에 보니까 뭐 킬러 문항 회사거 이 새끼들이 안서 대치동에 한 문제당 2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킬러 그런 거 킬러 문항도 우리가 출제 들어가면 참 있어야 돼. 너무 보편적으로 해놓으면 만점 다 튀어나와 버리면 만점 나오면 뭐라 한 줄 아나? 이런 것도 문제라고 내는 이 칸가 그래서 왜 몇 년 전에 국가직에 나왔대.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출제 뭐하는 설민석이하고 뭐 최태성 인마들이 학원 강사가 뭐 매스컴 떠드는데 이게 국가직 국사 문제입니까 하고 떠들어대는데 뭐 어떤 문제? 고려 말기에 출판된 서적의 순서 문제인데 그 문제 한번 나와서 이제 1231년 누가 봐도 연도수 1, 2년 차인가 이런 거 가지고 순서대로 대략 1이 되는 거라 정기 후기도 아니고 말기에 나왔는 거. 그런데 출제한 사람들이 고충은 킬러 문항을 열랍게 난이도 조절하려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 출제 유형을 지금 수능하고 앞두고 이 사람들이 학원에 팔아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공평성이 없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라. 기출문제를 중시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출 판례 가지고 주로 장난을 친다. 판례 가지고 그대로 내진 안 하고 그대로 안 내고 뭐냐면 박스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거 있지. 그런 식으로 해야 난이도가 올라간다니까. 출제 가보면 간다. 교수님 장애는 너무 쉬워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모두 원래 국어하고 뭐 이런 거 국상과 이런 거 쉬웠다 했지. 국까지 그러면 내년도에 난이도가 올라가야 돼요. 난이도 조절하는 건 킬러 문항 같은 것이 또 티나. 킬러 문항은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다른 거 없고 예컨대 왜 그냥 평범한 1번, 2번, 3번을 박스 문제 처리하는 박스 문제도 왜 기억, 티가 옳은 것끼리 연결이 아니고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뿌리면 난이도가 올라가 버린다. 이해가시나? 박스 문제도 왜 옳은 것끼리 연결되는 것보다는 기억, 티건, 미음 이런 것보다는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래 된다. 그리고 또 난이도 올리는 방법은 예컨대 교정학도 그렇고 형사소송법도 순서를 뒤바꿔 버린다. 예를 들어서 교정학의 형사정책 범죄의 원인을 맨 뒤로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왜 교정학에 있어서 교도 작업을 제일 앞에 돌려버리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 뭐지? 이래 나온다. 그러나 국사 문제도 왜 신석기부터 쭉 내놓는 거 하고 신석기를 20분에 갖다 놓고 뭐 저 뒤에 대한제국을 앞으로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 정신을 못 차린다. 여러분들 국어 문제도 마찬가지라니까. 국어 나오는 건 맨 처음엔 논설문 나오고 현대시 나오고 고문 나오고 맨날 이렇게 공부했다가 이걸 막 뒤섞어 놔버리면 아들이 헷갈리는 거라. 그거는 출제위원들 마음이잖아. 출제위원들 마음이 장난친다니까. 그래서 국어 국사 같은 거는 내년에는 조금은 난이도를 조금은 올릴 수 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만점 수험 대책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이런 거 하고 출제빈도 단원별 출제 기준 이거 아까 있잖아.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여러분들 왜 7월 며칠부터 나오면 아마 분석해. 이거 단원별 출제 기준은 왜 뒤지다 보니까 옛날 아주 교정학의 출제 기준이라고 법무부에서 권고 기준으로 이런 거 좀 한번 해주소 이런 거 나온 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소개를 해서 이런 거라. 이거 범죄 원인론, 형사사법정책론, 교정학 개요, 교정처우론 해가지고 수용 관리 해가지고 사정 많은데 요즘은 아까 그렇게 된다. 자, 여러분들한테 교정학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해 줄게. 한번 봐라. 우선 자신감 가져. 뒤에 분은 한번 시험 쳐봤어요? 안 치고 처음이? 다른 직 쳐봤나? 다른 직.
그래, 좋다. 우리 부모, 내가 좀 안타까운 것이 수업을 좀 꾸준하게 들었으면 싶어. 처음부터 엄마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교정학 공부하고 형사소송법,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지 진술 거부권하고 태어난 놈 없어. 그리고 또 자신감 가져도 좋은 것이 모두가 법학과 출신 아니에요. 비법학과 출신, 비경찰학과, 비교정학과 출신들이 처음부터 잘해요. 성실해. 시키는 대로 해. 자신감 가지고.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지금 뭐 어떤 시험은 200대 1이라 하는데 200대 1도 긍정적으로 어느 뭐 이번에 군수사관인가 뭔가 한 명 모집에 200 몇 명 와가지고 200 몇 대를 가는데 좋아. 하늘의 별 따기도 별 따는 놈 많대.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요즘은 또 하나,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아. 온라인 수업이고 뭔 짜도록 돈 들어가지고 노량진에 갈 필요 뭐 있노? 노량진 수산시장 가니 요 영선시장 가가지고 소주 한 컵 먹고 공부하고 해. 뭘라고 돈 많이 들어. 서울 가면 돈 많이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간대. 생활비하고. 내 목표 가장 적게 들어가고 가장 적게 고생하고 합격하는 길. 항공에 독서실 만들어 놓고 항공에 지금은 헐빈하잖아. 빨리 차지하고 제일 좋은데 저 구석권 차지하고 여기서 밤 10시까지 있다가 그게 최고라. 진짜 다른 거 없어. 바깥에 일 나가지 말고 내 사진은 토요일 일요일 없다. 공부하는데 무슨 토요일 일요일이고 35년 근무하는데 왜 1년 투자 뭐하노? 1년 투자 뭐하노? 아까 했잖아. 20억 이상 버는데 왜 투자를 못하노? 과감히 투자해라. 진짜. 겸손하고 성실하게 최선 다하라. 좋은 말 다 해놨는데 머리 똑똑하다고 공무원 되는 거 아니다. 성실한 사람. 꼭 제일 부탁이다. 학교에 있을 때도 성실한 녀석. 이번에도 뭐 중앙경찰학교 아들 합격했나 아들이 313기 딸님이 둘이 연락 왔더라. 하나는 13학번 하나는 뭐 16학번인가 둘이 교수님 이제 합격했어요 하고 그래 축하한다. 하나는 경찰행정 특채를 했는데 경찰행정 특채가 요새 어렵거든. 왜 그러면 원체 많이 그 달게 들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한테도 공무원 좋다. 아주 선택 잘했다. 두 번째 물심양면을 투자해라. 물심양면을 투자해라. 내가 제발 부탁이다. 아까 그 친구도 딸내미도 28살인가 그런데 요새 어떤 날에 이번 떨어지면 뭐 엄마 아버지는 또 약간 공부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그게 제일 안타까워. 그런데 작년 됐는 친구 둘이는 보이겠네. 편안하게 지 통장에 지가 벌어놨던 걸 가지고 그래 한 친구 39살 보면서 두 번인가 둘이 소주 먹었는데 가 서희하고 내가 사주고 했는데 요새는 어떤 너? 아직 통장에 조금 있습니다.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됐더라고. 안동교도소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경찰학과 나왔는데 경찰은 안 됐어. 와글 하면 안 가네. 진 세계학이라 카대. 교정직은 세계학은 괜찮은데 경찰은 안 된다 카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오만 일 다 했더라. 호텔에 룸 해가지고 다 저금해놨다. 그러니 아버지 엄마한테 편안해. 진짜도 그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지. 나도 옛날에 1970년 후반에 사법고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저 경북 울진이 고향인데 시골 출신이고 장남이고 A형이고 아버지 엄마 농사 짓고 하니까네. 그래서 학원에 나왔었어. 대학 교수하기 전에 돈 벌어 나왔었어. 그래서 늦게 뭐 대학 교수 경대에서 박사 따가지고 늦게 경대했는데 공부 안 되더라. 그거 단지 신경 써 있겠네. 사람이 아니서 이래 하다 보면 몸 아프고 공부 집중 안 되면 자야 돼. 아니면 술 한 잔 먹고 자야 되는데 잘락하니까 막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해가지고 못 잠기는 거. 공부도 안 돼, 집중도 안 되는 책상에 계속 앉아. 그거 되나? 그러고 새 책 잘 못 샀다. 겁나가지고 사법고시는 책이 많거든. 그래서 시청 옆에 헌 책방이 있었어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해. 부모한테 미안해가지고. 반면에 내 친구는 고령아는 내하고 똑같은 촌놈인데도 야는 형 둘이 있고 누나도 있고 막내라.
일만은 새 책도 잘 사고 뭐라 하나 술도 잘 먹고. 근데 "야 니 그래도 되나 아버지." "뭐 나중에 뭐 학교 갚아주면 되지." 형이 있는데 억수로 마음이 편하더라니까 그거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해가시나 무슨 소린가? 그렇대. 진짜 그 얼마 78년도 해 가지고 빨리 됐대. 그런 말은 난리 났지 뭐. 그 당시에 그 사법시험 20회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3년 늦고 문재인보다는 2년 빠르고 그 정도로 됐는데 그 마음을 비웠겠네. 집중도 잘 때. 한참 있으면 뭘 하잖아. 뭐 한참 있다 보면 머리 빡빡 밀고 또 나타난다. 이 왜 짜증나 가지고 밀어버리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이다. 물심양면 투쟁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항공을 신뢰하면은 교장학생은 나를 믿고 어떤 데 상의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알았어요? 강사라고 또 100%다 알지는 못한다. 또 하다 같이 상의도 하고 알았어요? 그래. 네 번째 기본 이론 특히 교정학은 숙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공부하다 보면 용어에 좀 헷갈린다. 형사소송법은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 한다. 모든 것이 형사소송법 용어는 형법보다는 생소하다. 고의로 그랬잖아. 형법 용어다. 상상적 경합, 형사소송법 용어 많이 뭐지? 공소제기 많이는 들었지만 뭐지? 이만큼 나오는 기라. 용어 정리부터 그래 기본 이론부터 철저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거. 실은 오늘날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시험은 판례 암기다. 판례 암기. 그러나 함부로 판례 암기하지 말고 함부로 판례 암기하지 말고 기본 이론. 자, 형사소송 우리 자칫 교정학은 두 파트로 되어 있다. 앞파트는 형사정책이고 뒷파트는 교정학이다. R을 가다 놓고 어떻게 형벌도 집행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처우를 하냐. 요새는 처우락한다. 처우. 교도소 가다 놓는 걸 처우락한다. 이해가요? 처우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나 두드러 패야 되나 아니면 달래야 되나 달래야 되지. 그래 인권이라니까. 형벌 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이 형집행법. 여러분들 나중에 꼭 그 법은 다운받아 와야 된다. 형집행법은 법률, 대통령 명령, 시행규칙 세 가지 달달 외워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만 외우면 된다. 그 다음 법령 검색을 생활화하라. 알겠지? 교정학은 법령이다. 판례가 잘 없다. 교정학은. 몇 가지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법령해라. 그래 내 꼭 해. 책만 믿지 말고 책 이 저자들이 바쁘면 이제 개정되는 것도 안 고칠 수 있다. 지금도 봐. 지난번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데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가 행안부로 됐잖아. 근데 아직도 최근에 행정자치부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해양안전경비관성강 박근혜 시절에 있던 그 용어가 있다. 요새 해양경찰서야. 아직도 안 고치고 있다니까. 이미 법전 보면은 다 고쳐졌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형사소송법에도 얘기하지만은 가능하면 검색 생활하고 제일 중요한 거 기출문제 중시하고 자기 시간 최대 확보, 자기 체면을 자주 그러 하는데 몇 가지 중에 여러분들 목표 내가 늘 하는 소리 10회독을 해라. 과목마다 10회독 목표해라. 지금 10회독 뭐 한다? 9달밖에 안 나오는데 뭐 무슨 10회독 하노? 이가 무슨 왜 8주 만에 1회독 되잖아. 지금 우리가 8주 완성이기 때문에 이해가나? 그러나 요즘 학원들이 너무 단기 하다 경단기 공단기 무슨 법단기 하다 보면은 이 단기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보면 성취도 못하고 오늘 강사 좋은 일만 해보고 강사들이 무슨 쪽집게가 아니야. 나도 쪽집게 할 수 있다. 20문제 아니고 100문제를 꼽아내면은 작년에도 그렇다. 파트는 다 맞아. 어느 파트 나온다. 어느 파트 나온다. 그랬기는 강사 맞지? 내 진술 거부권 나온다. 걔네 교정하게 왜 낙인 이론 나온다. 개체 하고 툭툭툭 나와. 습관 나오고 종합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거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은 7년간 나온 문제 거의 파트는 똑같아. 교정학도 마찬가지다. 그리 감이 안 가나. 교정학은 55에서 60%고 형사정책은 45%하고 50%라 가잖아. 앞부분이 조금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가 적게 나와. 자, 이런 것도 조금 기억해 주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 학원 시킨 대로 하고, 강사 시킨 대로 하고, 어차피 학원에 나왔으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다. 너무 아무리 바쁘더라도 결석하지 말고. 인강은 여러분들 마음하고 똑같아. 오프라인 해야 강사 따라 지인도 나가지. 인강은 누르면 멈춰 나올 수 있다. 오늘 친구하고 소주 한 kop하고 주말에 해야지. 맨날 뒤로 미룬다. 인터넷 강의는 그렇다니까. 인강은 오프라인은 한 번 안 나 빠져버리면은 없대. 근데 내가 제일 한다. 인강 제도는 좀 없앴으면 싶은데 왜 그러려 하면 학생들 빨리 나와가지고 교수하고 강사하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묻고 답하고 뭐 이래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강이 있으니까. 자, 나이 좀 친구들 한 2번 더 듣고 나면 인강 듣지. 일주일에 3일은 돈 좀 벌고 알바하고 4일은 공부하지. 4일은 공부하는 학생이 돈 맛보면 공부 안 된대. 진짜 안 된다.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 학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결혼을 했고 엄마 돌아가신다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 좀 돈 번다 했는데 같이 맞벌이 하려고 했는데 내 사법고시 합격할 때가 그냥 임신하고 나있기에 우리 와이프가 막 입덧도 많이 하고 막 배가 불러 죽을 지경인데 사내 새끼 치고 집에서 쉬어라. 내가 합격할게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 그래서 원래는 영어 선생이나 수학 선생을 하려고 하면 돈 좀 벌었겠지만 그래서 공무원 학원에도 하고 국사 선생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밤에 어디 간다. 입시학원에 있다 보면 선배가 어이 박선생 어디 가서 국사 좀 지도할래. 그 가입비 조금 준다 하더라 하면 그 돈 아이가 고막 임신한 부인한테는 조금 더 준다. 그러다 보면 돈 맛을 알아놓으면 그래 되는 거라. 돈 맛을 알아놓으면. 그래서 가능하면 배고프게 공부하고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이다. 여기 온라인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부모님들한테 해라. 조금 내 앞으로 1,000만 원 좀 내주소. 농협에. 이걸 내가 꼭 재직하고 나면 갚겠습니다. 각서 써주고. 농담이 아니야. 진짜 매달 안에서 등록금 하고 차도 하다 보면 공부 안 된대. 학원에서 뭐 특강 저걸 들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고마 그렇고 이가이 무슨 소린가. 꼭 극복해라. 진짜 부탁이다. 이런 거. 그러고 또 자기 시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독서실 구해라. 자리 구했어요? 해놨어? 구했어요?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이 같은 거 이런 걸 조금은 버리고. 나도 대학 교수 참 늦게 됐는데 지금도 강의하고 있잖아. 정년퇴직하고도 강의하고. 나도 이래 학원 학원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하더라면 대학 교수에다 가지 말라. 정년에 있으면 지금 우리 항공에 와서 하니까 2-3년 됩니다. 와서 완전 맨 처음에 와가지고 코피 터졌어. 대학 강의는 편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한 2년 동안 판례하고 이런 거 하고 기출문제하고 옛날에 그게 도움되더라. 출제 댕겼던 그것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출제 분위기 좀 설명하고 그런 걸 누설 하면 안 되냐. 앞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문제 팔아먹고 그런 건 아니고 대충 분위기하고 보통 출제는 3명의 교수가 들어가요. 딱 들어가가지고 합숙은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출제 안 하고 이미 재택 출제해가지고 출제한 교수 따로 있어요. 교정학 출제한 교수가 따로 있어. 한 문제당 그 당시에 5만 원씩 주면 20문제 100만 원씩 줘요. 그거 좋아해. 지금 올라갔을 거라 아마. 그래 주면은 5명 하면은 500문제 아이가 5문제 하면 100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뽑으라 한다니까. 그러고 또 3사람 더 가지고 뽑아가지고 손질 조금 하고 있죠. 이거는 이래 하는 것보다 박스 문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 문제 냈어.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입시학원에 팔아먹고 뭐 공무원 팔아먹으면 사달라지. 그거는 5년 동안에 위기에 의한 뭐 공무집행 방해죄도 되고 5년 동안 5년 동안 아니고 법무부에서 출제 안 해줍니다. 출제 교수로. 그 요번에 그 어떻게 킬러 문항 200만 원 팔아먹고 이런 놈들 아있나? 그런 걸 그래 하면 안 돼. 하여튼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형사소송법 시간에도 또 얘기하는데 그러고 또 자기 체면 자주 걸어라. 무슨 소리? 이거야. 공부는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정직 들어가서 20대도 교정직이고 30대도 있고 40대 있고 50대 있는데 자꾸 뒤에 계급이 높아질 때 있죠. 공부 안 될 때는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특히 내가 경찰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60대 가지고 총경되어 있는 모습, 자신의 모습을 눈 감고 자꾸 생각하라 해요.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랬어. 공부 되게 안 될 산에 있었는데 절에 있었는데 안 될 때는 눈 감고 판사 되는 거, 검사 되는 모습, 내 판결하는 모습,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와서 저 뒤에 참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체면 걸으라 이 말이야. 공무원 괜찮습니다. 교정직 좋습니다. 에이? 꼭 성취하도록 7월 달부터 우리 교정 책 가지고 하고 내가 가능하면 이 나이 먹도록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뻥치고 뭐 그거는 안 합니다. 가능하면은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꼭 성실하게 조금 끝까지 좀 따라오도록 알았어요. 진짜 부탁입니다. 여기 안타까운 것이 있어. 어떤 형사소송부 듣다 보면 한 달 듣다가 그만 포기하고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그 직종인들 쉽나? 안 그러나? 어느 직종이든 쉽나 안 쉽다. 그저 예컨대 검찰직 하다 포기하면은 자 행정직 가면 막 행정공무원 막 채용한다 하더나 안 그래. 뭐든지 일정한 산 언덕을 넘어야 할 그 언덕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진짜 있습니다. 네, 경찰을 공부하다가 아들 포기하면서 교수님 이제 13학 포기. 야 임마 그래도 니는 경찰에서는 7분 능선 8분 능선까지 올라가 있는데 다른 거 뭐 하겠노? 먹고는 산다. 어디 가서 먹고는 살아요. 조그마한 기업에 들어가면 요새 먹고는 살지만 맨날 허전하다니까. 그래도 잘 분발해봐라. 그래도 올라갔던 것이 7분 능선, 8분 능선 올라갔던 것이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서기가 쉽다. 20, 30% 외에 뭐가 부족했는가를 분석 좀 하고 책도 바꾸고 여러분들도 꼭 부탁이다. 그제? 성실함이 합격을 가져온다. 똑똑함이 가져온 거 아니다. 머리 똑똑한 놈이 이 공무원 못해요. 천불나가 뭐 한다니까. 이가요? 전부 꾸준하면서 성실하는 사람. 하여튼 오늘 교정학 뭐 수험 전략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라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같이 7월부터 해가지고 교정직 내년도 대비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오늘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반갑고 알았어요. 잠시 10분 뒤에 형사소송법 이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교정하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